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 바로 큐리언트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50조 원짜리 항암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보시죠. 50조 원. 이게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유방암 치료제 시장 하나만의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매년 10%씩 꾸준히 커지고 있어요. 바로 이 거대한 시장에서 큐리언트가 찾아낸 기회가 뭔지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큐리언트의 투자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절대 강자에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큐리언트의 무기인 Q01과 새로운 ADC 플랫폼,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벤트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우리가 큐리언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또 하나의 신약 개발 회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항암 치료법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큐리언트, 사실 시작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정부 연구 프로젝트에서 출발해서 유럽의 최고 연구기관들이랑 손잡고 기술력을 키워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안정적인 대주주까지 확보하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재무 리스크까지 털어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기술력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강소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방암 치료 시장의 왕은 단연 다이치 상쿄의 에너투입니다. 정말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약이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약에도 아주 명확한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은 이야기라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지? 싶으실 겁니다. 바로 이 질문 속에 큐리언트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직면한 진짜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엔허투, 물론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HR2 양성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환자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HR2 저발현이거나 아예 음성인 환자들은요? 효과가 뚝 떨어져요. 더 큰 문제는 약이 너무 독해서 부작용이 심각하고 결국엔 약에 내성이 생겨서 더는 듣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한된 환자, 독성, 내성. 이 세 가지가 바로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숙제이자 큐리언트에겐 수십조 원짜리 기회의 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큐리언트의 핵심 물질 Q901이 등판합니다. Q901은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특히 다른 약과 함께 했을 때 그 힘이 폭발합니다. 무려 100배. 네, 100배요.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Q901을 에너투랑 같이 썼더니 효과가 최대 100배까지 뛸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냥 약효가 좀 좋아졌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에너투가 듣지 않았던 그 HER2 저발현, 음성 환자들이 있었죠? 그 환자들에게도 에너투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시장의 룰을 아예 새로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4분의 1.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NO2 투여량은 4분의 1로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부작용 문제입니다. 약을 적게 쓰니까 당연히 독성도 확 줄겠죠. 이건 단순히 환자가 편해지는 걸 넘어서요. 의사들이 이 약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쓰기 부담스러웠는데 하던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처방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즉 시장 자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약 하나가 기존 블록버스터의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Q901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이 마스터 스위치라는 비유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암세포한테 CDK7은 생존에 필수적인 두 가지 핵심 기능. 그러니까 세포를 늘리는 분열과 스스로를 방어하고 수리하는 RNA 전사를 모두 지휘하는 총사령관 같은 존재입니다. Q011은 바로 이 마스터 스위치를 그냥 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암세포는 성장 엔진이 멈추는 동시에 스스로를 방어하고 수리하는 능력까지 잃어버리죠. 한마디로 이중 타격인 셈입니다. 특히 에너투 같은 약에 암세포가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이 메커니즘이 둘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폭발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근데 Q901이 그냥 효과만 좋은 게 아닙니다. 경쟁사 약물과 비교했을 때 훨씬 안전하고 딱 CDK7만 골라서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도 적죠. 게다가 지금 이 CDK7 억제제 개발 경쟁에 남아있는 회사가 딱 3곳뿐이에요. 그런데 빅파마들은 자기네 약이랑 같이 있을 파트너를 찾으려고 혈안이거든요. 그러니 Q901의 몸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큐리언트가 그리는 큰 그림은 단순히 Q901을 다른 약과 함께 파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넘어서 아예 차세대 항암 치료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중 페이로드 ADC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유도미사일에 두 종류의 폭탄을 같이 싣는 기술이에요. 큐리언트는 암세포 성장을 막는 Q901이라는 폭탄과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TOP1 억제제라는 폭탄을 하나의 미사일에 동시에 장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략이 왜 대단하냐면요. 원래 이 약은 NO2를 쓰고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위한 2차 치료제로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웬걸? NO2보다 효과가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큐리언트가 여기서 엄청난 결단을 내리죠. 우리가 2등할 필요 없잖아? 그냥 처음부터 1차 치료제 시장에서 NO2랑 바로 맞붙자.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겁니다. 이건 뭐 판을 완전히 뒤엎겠다는 선언이죠. 자,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큐리언트의 기업 가치를 크게 움직일 만한 구체적인 이벤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로드맵이 아주 선명합니다. 당장 다음 달 주요 학회에서 이중 페이로드 ADC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이겠죠. 그리고 올해 2025년 말에는 Q901의 최종 용량이 확정되는데 바로 이 시점부터 글로벌 빅파마들의 러브콜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2026년, 27년에는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27년 말 또 하나의 확실한 현금 파이프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약 3천억 원. 이게 뭐냐면 큐리언트가 2027년에 거의 확정적으로 받게 될 우선 심사권, 즉 PRV의 예상 가치입니다. 이건 부르리교양이라는 다른 질병 치료제로 받는 건데 임상에서 100% 완치율을 보여서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요즘 FDA가 이 PRV를 잘 안 내주면서 이게 희귀템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7년쯤엔 3천억 원은 좋게 받을 거라는 거죠. 이건 Q901 가치와는 별개로 회사의 꼬치는 거의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큐리언트는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상대로 현재 최고의 치료제가 가진 명확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Q901이라는 핵심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이중 페이로드 ADC 플랫폼까지 개발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단기 데이터 발표부터 중장기적인 기술 이전, 그리고 고가치의 PRB까지 가치를 증명할 명확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분석은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